안녕하십니까. 4장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4장 1절은 리스트와 반복문인데요. 깊이 있게 한번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사항들과 그다음 리스트를 선언하고 요소에 접근하기, 그리고 리스트 연산자, 연결 연산자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리스트의 길이, 그러니까 요소의 개수가 되겠죠. 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 리스트에 요소 추가하기. 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이제 뭐 시연어나 이런 데서는 배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뭐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를 하는 거죠. 추가를 하는 방법이 어펜드와 인서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 그 다음에 리스트 내부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걸 확인하는 연산자이고요. 그다음 이걸 이용해서 반복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쓰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배운 내용들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리스트 하나의 집합이라고 있죠. 그럼 여기에 하나의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는 여기서 요소라고, 엘레멘트라고 얘기합니다. 뭐 요소라는 표현 를 쓰는데 영어에서는 이제 엘리멘트로 이렇게 표시할 거고, 그러면 엘리멘트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원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소를 이해하셔도 되고 요소를 이해하셔도 되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배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은 리스트와 요소, 그 다음에 인덱스, 그 다음에 반복문입니다. 여러 개의 값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리스트. 그 다음에 물론 이건 뒤에 내용인데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값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 주는 자료형이 리스트가 있고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리스트와 딕셔너리 중에서 이번 시간엔 리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즉, 하나의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꺽쇠.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요소가 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엘레멘트, 뭐 수학에서는 엘레멘트는 보통 원소라고 얘기하는데 요소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를 가진 리스트입니다. 얘가 리스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요 뒤에 대괄호가 있으면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리스트를 출력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출력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요소. 요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가방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물건들이 바로 요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름이 없는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대로 출력된 거고,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요소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요소도 있고, 리스트도 있고, 문자열로 만들어진 요소도 있고, 요 경우는 뭐예요? 숫자도 있고, 문자열도 있고, 그러니까 true, false, 불자료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도 됩니다.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죠. 선언을 하고, 그러면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가방이 하나 생겼을 거고, 여기에 요소가 들어있는데 얘네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그러면 이 메모리상에서는 맨 앞에 있는 애가 273이 될 거고, 그 다음이 32가 되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 번째에 있는 요거에 접근을 한다든지, 이걸 가져온다든지, 이걸 값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찾아가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접근한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 접근하는 방법은 순서가 있으면 여기 인덱스 표시를 합니다.
여기 꺽쇠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프로그램 언어들은 대부분 0부터 시작해요. 여기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거는 결국 꺽쇠 2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각각 요소를 사용한다든지 접근하려고 한다면 리스트 이름에, 요 리스트 있죠? 요 이름에 리스트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에 꺽쇠를 붙여주고 대괄호를 붙여주고 그 위치 이라고 하는 걸 해주면 얘의 값이 바로 얘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리스트 A라고 하는 것이 선언이 됐어요. 그리고 리스트 A에 0 하면 이것이 출력되는 거고, 리스트 A에 2 그러면 세 번째 있는 애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리스트 A에 이렇게 돼 있죠. 슬라이딩 기법인데 1이라고 하는 첨자에서 1이라고 하는 첨자가 뭐예요?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 이하 여기 1, 2, 3일 텐데 3 이하니까 여기까지죠. 얘를 뺀 얘 바로 직전에 있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32 그다음에 103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접근을 해서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0이면 여기 273인데 요 숫자를 문자열로 변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변경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여기 0번째에다 넣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0번째가 변경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무조건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가 맨 앞에 있는 건 무조건 0인 것처럼 얘를 기점으로 앞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면 그 다음에 있는 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음수 형태로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부터 읽어올 때는 음수로 쓰는 거고 이제 앞에서부터 읽어올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 접근 연산자를 이중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거 숫자니까 바로 이제 여기 지금 3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3자리죠. 그래서 문자열에 출력이 됐어요. 이 문자열을 한 번 더 써주면 여기도 하나의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0이니까 문이라고 하는 문자열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 이게 지금 요 리스트 안에 그러니까 쉽게 가방 안에 가방이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 0번째 가방, 1번째 가방, 2번째 가방이에요. 1번째 가방에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번째 가방은 4, 5, 6이 나오는 거죠. 얘가 0번째니까. 그 다음에 그 1번째 가방에서 1번째라고 하는 건 여기죠. 왜냐면 여기가 0이니까. 이게 0의 자리고 1의 자리고 2의 자리니까. 그래서 5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리스트에서 인덱스 에러가 예외가 발생을 하는 건데 자 리스트의 길이가 있죠. 리스트 길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몇 개예요? 3개죠. 3개란 얘기는 첨자 이거 0, 1, 2예요. 그러니까 첨자 2까지밖에 못 쓰는 건데 3이라고 하면 인덱스의 범위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리스트 인덱스의 범위가 넘어갔다. 네, 그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트의 길이를 확인하고 그거보다 작게 쓰셔야 됩니다. 자, 예시로 리스트 연산자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리스트를 2개 만들어 놓고 출력을 한 겁니다. 출력을 한 거고, 이제 뒤에 이제 리스트 연산자가 있을 텐데, 한번 보죠. 자, 역시 이제 리스트 A, 리스트 B를 출력을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뭐냐면, 리스트 A 더하기 리스트 B.
이렇게 되면 리스트 두 개를 더해준 겁니다. 이거 더해줬다는 얘기는 끼리끼리 더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결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숫자가 아니면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어서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방을 두 개의 가방 물건을 다 꺼내서 하나의 가방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리스트 A에다 곱하기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은 3번 반복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 2, 3, 1, 2, 3, 1, 2, 3 3번 반복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길이를 구하는 거는 뭐 렌이라고 해요. 랭스의 약자를 따서 길이 구하는 거. 리스트 A의 길이가 얼마냐? 뭐 리스트 A는 3개밖에 없으니까 3이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리스트 A와 리스트 B를 연결할 때는 더하기, 반복할 때는 곱하기, 별표. 그 다음에 길이 구할 때는 렌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길이를 구합니다.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요소의 개수,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요소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append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마지막 자리에다가 요소를 집어넣는 겁니다. 리스트, 그러니까 어떤 가방에다가 집어넣을 거냐, 무엇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설트는 뭐냐면 이건 마지막에 집어넣는 건 내가 만약 중간에 집어넣고 싶다. 사실 중간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뭐 0, 1, 2, 3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다 뒤로 물러나야 돼요. 그죠? 어펜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마지막에다가 공간 만들어 놓고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C 언어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배열을 만들면 이게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파이썬에서는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함수만 쓰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일일이 방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늘리면 새로운 방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처음에 거 넣고 중간에 걸 넣은 다음에 다시 그 뒤에 있는 거 그 뒤에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해야 되는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C가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하튼 인서트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치, 어떤 위치에다 값을 넣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집어넣을 때는 인서트, 맨 마지막에 할 때는 append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append 4, append 5라고 되어 있죠. 1, 2, 3이다. 뒤에 4, 5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존에 있던 요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리스트 A가. 이 상태에서 insert 0,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이라고 하는 것은 맨 앞이라는 얘기죠. 맨 앞에다가 10을 넣어라. 맨 앞에다 10을 넣는 게 나머지 요 뒤에 있는 애들 다 뒤로 물러나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 아까에 대한 설명이에요. 1, 2, 3이 딱 있었는데 4가 집어넣으니까 여기 4가 들어가는 거예요. 맨 끝에. 5가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5가 맨 뒤에 들어가는 거고. 자, 인서트 같은 경우는 원하는 위치에다가 10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 있었던 자리는 그 뒤로 이렇게 이동되는 거죠. extend라고 하는 함수는 원래 리스트에 새로운 리스트에 모든 원소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실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리스트 A하고 리스트 B를 더해주는 거잖아요. 뭐 그거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append는 하나씩 집어넣는데 한꺼번에 여러 개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1, 2, 3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1, 2, 3 있을 때 4, 5, 6 붙여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죠? 리스트 A 더하기 리스트 B 뭐 그런 거랑 비슷한데 여하튼 이제 함수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거는 더해줬잖아요. 더해줘서 새로운 데다가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더해진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해놓으면 리스트 A고 리스트 B가 그대로 되죠. 이렇게 그대로. 그러니까 원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인서트 점 해놓고 extend라고 하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용을 바꾸는 거죠. 즉 뭐예요?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자, 뭐 아까 설명했던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파괴적, 비파괴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함수를 취해서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파괴적인 거고, 원본 데이터가 안 바뀌었을 때 비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 스탠드는 뭐예요? 파괴적인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걸 바꾸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용어를, 이제 요것이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 함수는 원본을 건드린다. 이 함수는 원본을 건드리지 않는다. 요걸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인덱스에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가방에서 어떤 특정 원소를 빼낼 수도 있잖아요. 넣을 수도 있으면. 자, 빼낼 때 델키하고 팝이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델 해놓고 리스트 해놓고 인덱스 해놓고 그걸 빼주는 거죠. 여기 델 해놓고 여기 1, 첨자 1인 거. 여기죠, 이거. 요걸 빼낸대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 빠진 것만 출력이 되겠죠. 자, 요거는 뭐예요? 여기 2라고 돼 있잖아요. 2. 그죠? 요거는 첨자예요, 첨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0, 1, 2니까 여기가 2의 자리예요. 여기 2의 자리. 얘가 빠지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파괴적인 거죠. 원본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죠? 원본을 건드린 겁니다. 원본을 건드려서 리스트가 요거에서 요걸로 바뀌었고, 이게 바뀐 거에서 팝을 해서 당연히 바뀐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도 뭐다? 파괴적 함수다. 즉 원본을 건드린다. 아까 설명했던 걸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1이라고 하는 첨자 여기죠. 얘를 빼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빠진 거에서 2라고 하는 첨자 요거를 또 빼내는 거죠. 여기서는 인덱스이고 여기에서는 이것도 인덱스인데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꺽쇠로 표시가 되어 있고 얘는 가로 안에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확인하시고 기능은 똑같은 겁니다. 자, 델 키워드를 이용해서 할 경우 자 뭐예요? 한 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도 뽑아낼 수 있다. 자 3부터 6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 0, 1, 2, 3 3부터 6까지 4, 5, 6이지만 6을 빠진 전 단까지 요거를 빼내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범위 한쪽을 입력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 앞에는 처음부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3, 그러니까 0, 1, 2, 3부터 작은 거 요걸 다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 5, 6이 되는 거. 3, 4, 5, 6,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값으로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 안에 값이 있는 건 아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럴 때 그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값을 빼내고 싶어요. 그때 remove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넣으면 왼쪽부터 쫙 찾아가요. 찾아가서 해당 값이 있으면 그걸 빼내는 겁니다. 여기처럼 지금 2가 두 번 있는데 2를 빼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처음에 만나는 거 하나만 뺍니다. 그죠? 만약에 모든 2를 다 빼내고 싶다. 그럼 폼을 돌려서 계속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빼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빼낼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모두 제거하기. 야, 여기 이제 클리어 함수를 이용해서 모두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에 리스트에 뭔가 다 들어있어요. 이제 이거 다 썼어요. 근데 이 리스트 말고 다른 이름을 쓰기에는 너무 번잡할 것 같고 똑같은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를 받고 싶을 때 그럴 때 클리어를 쓰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의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지우고 싶은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있으면 지워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쓸 수 있겠죠. in이라고 하는 거. 그죠? 어떤 리스트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in 연산자를 통해서 여기에 A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리스트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리스트 A에 273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요것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not in 리스트 A에 273이 없니? 라고 물었더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fals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땐 not in이라고 하는 연산자 씁니다. 포 반복문인데요. 자,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출력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5번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게 똑같은 걸 반복해서 5번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자. 그죠? 그래서 요 length라고 하는 거 쓰면 100번 이런 뜻이에요. 100번. 그죠? 그래서 100번 반복하는데 그럼 출력이 100번 반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몇 번 반복해야 되는 게 딱 정해지면 그렇게 쓰시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리스트 안에 여기 지금 원소의 개수만큼 반복하고 싶다. 그럼 리스트 딱 써놓고 이렇게 써놔주면 그럼 엘리멘트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리스트에서 이게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다시 반복되니까 다시 올라와요. 두 번째 값이 엘리멘트에 들어가요. 출력되고.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을 쓰게 되면 이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일일이 한 번씩 다 출력하는 결과를 가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는 여러 종류의 여러 가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타입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저장에는 공간이다. 뭐 자료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을 우리는 요소라고 한다. 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숫자, 문자, 그 다음에 불, 또 리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해당 위치, 첨자라고도 하고 인덱스라고도 하는데 이제 보통 프로그램 언어에서 첨자라는 말보다는 인덱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에서 이렇게 표시한 거 요걸 인덱스라고 해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0부터 시작하면 네 번째에 있는 뭐 위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 반복문은 똑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할 때 쓰는 건데 사실은 이 포 반복문을 통해서 쓰게 되면 똑같은 일들을 소스의 길이를 줄여주게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포문을 잘 쓰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 확인 문제들이 있어요. 한번 다 풀어보시길 바라고 자, 간단하게만 힌트를 드리자면 자, 여기 보시면 리스트 A에다가 리스트 A를 추가한다. 자기 거를 자기 또 한 번 쓴다. 그럼 뭐예요? 요게 두 번 출력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자, 이게 실행된 다음에 이게 실행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요 문제 따로, 요 문제 따로예요. 그러니까 요 리스트에다 뭐예요? 10을 넣는다는 얘기니까 여기 0서부터 시작해서 7을 해놓고 그 다음에 1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세 번째 위치에다가 0을 집어넣다. 여기 세 번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어, 여기가 0번째고 여기가 1번째고 여기가 2번째고 여기가 3번째예요. 3번째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T로 가죠. 그래서 0, 1, 2, 0,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나머지도 책을 보면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뭐예요? 100 이상인 숫자만 출력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문에 100 이상이라고 하는 걸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상이라고 할 때는 100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은 100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요거의 기호가 없기 때문에 크다라고 하는 키보드하고 여기 등호를 같이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문제는 자, 요 리스트가 이렇게 리스트에 리스트가 들어있는 이건 리스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모든 원소를 다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쭉 출력하고 이거 출력하고 이거 출력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포문이 두 번 써야 됩니다. 첫 번째 포문은 요 요소의 포문 읽고 요 요소를 읽고 요 요소를 읽고 그 안에서 또 리스트를 쭉 다 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포문이 두 번 들어가야 된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것으로 4장 1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